여러분 안녕! 한국장학재단의 월간 소식을 모두 모아 전달하는 예리쌤이야. 벌써 가을의 시작, 9월이네. 이 말은 2학기도 시작했다는 말이겠지? 쌤은 진짜 너희들이 부러워. 지금은 과제하기도 싫고 시험 공부도 하기 싫겠지만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을 때야. 그러니까 2학기도 1학기처럼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 오늘의 주제는 총 2가지. 학자금 대출 특별 채무 조정 시행과 고졸 성공 취업 창업 테스트야. 마무리로 스페셜한 내용도 담았으니까 시선 고정하자. 먼저 2024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학자금 대출 특별 채무 조정 시행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 채무 조정의 유형에 대해 짚고 넘어갈게. 특별 채무 조정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 회복을 돕는 제도야.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금융 취약계층 지원, 일반 부실채권 채무자 지원,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제공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설명 들어주길 바랄게. 그럼 가장 먼저 말했던 금융 취약계층 지원. 신청 대상은 청년 채무자와 소상공인 채무자야. 청년 채무자는 만 39세 이하의 부실채권 채무자에 해당하고 소상공인 채무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냐면 말이야. 원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채무자는 연체이자 감면이 불가능하지만 특별 채무 조정으로 분할 상환 약정 체결 요건을 완화해주고 연체이자를 일부 혹은 전액 감면해줘. 지원 내용에 대해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 여기 표로 준비해봤어. 여기 표를 보면 우선 초입금을 5% 이상 납입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주고 연체이자 일부 감면인 경우에는 초입금을 면제해줘. 하지만 연체이자 일부 감면인 청년 소상공인 대상자는 약정 1회차에 해당하는 분할 상환 금액 납부가 필수라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해. 이 지원은 기본 요건과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에 선정하니까 신청하고 조금 기다려줘야 한다. 2번째, 일반 부실채권 채무자 지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신청 대상은 만 40세 이상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채무자로 재산과 소득 보유 여부를 심사해서 선정해. 아까 설명한 금융 취약계층과 지원 내용은 비슷한데 재산과 소득 보유 여부에 따라 연체이자 감면 여부랑 초입금률이 조금씩 달라. 재산과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줄 수도 있고 일부만 감면해줄 수도 있는데 전액 감면의 경우 초입금을 5% 이상 납입하면 되고 일부 감면의 경우는 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돼. 재산과 소득이 있는 사람도 전액 감면, 일부 감면에 따라 초입금률이 적용되는데 전액 감면의 경우 15% 이상, 일부 감면의 경우 5% 이상으로 초입금률이 조정돼. 일반 분할 상환 약정은 초입금 납입이 불필요하다는 점도 꼭 메모해 보도록 할게. 그리고 마지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주고 이번 특별채무조정 덕분에 초입금을 내지 않아도 돼. 또 중요한 건 초입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 신청 대상자인 경우 약정 1회차에 해당하는 분할 상환 금액 납부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점 놓치지 말자. 3번째,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제공도 알려줄게. 이 지원은 분할 상환 약정 유형을 변경해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데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중 분할 상환 약정을 맺고 상환 중인 사람 중에 쌤이 이제 이어서 말해줄 조건에 모두 적합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 1번, 내가 만약 청년이나 소상공인이다 하면 약정 기간을 1년 이상 유지했어야 하고 약정 대상 금액의 30% 이상 상환을 했어야만 지원을 해줘. 다음 2번, 만 40세 이상 일반 부실채권 채무자는 약정 기간 2년 이상 유지해 약정 대상 금액의 40% 이상을 상환했어야 해. 선정 방법은 분할 상환 약정 기간, 상환율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후에 선정되는 점 꼭 기억하도록 할게. 자, 이렇게 특별 채무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줬는데 쌤이 아직 너무 중요한 걸 안 말해줬어. 다들 내가 뭐 말할지 예상할 것 같은데 맞아, 신청 기간이야. 3가지 지원 유형 모두 8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했고 10월 31일 목요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 하지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길 바랄게. 자, 이제 너희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행사 하나 말해줄게.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가벼운 내용이라 마음 편하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프로그램은 바로 2024년 고졸성공 취업 창업 페스타.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주 풍성하고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는데 귀 기울여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 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돼.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기업, 정부기관, 공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채용 정보 소개, 금융권 1대1 모의 면접 체험, 직업계고 우수동아리 경진대회, 진로 및 취업 특강, 이력서 및 취업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타로, VR 면접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무료로 펼쳐질 예정이니까 뭐 혼자든 친구랑 함께하든 참여하면 정말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동아리 경진대회와 모의은행 면접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사전 정보를 등록해야 참여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고 신청 사이트는 쌤이 더보기란을 남겨둘 테니까 확인하길 바랄게.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볼게. 이번 9월 A+ 요점 정리는 한국장학재단의 진만성 상임감사님을 모시고 A+ 청렴 실천 활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어. 이번 9월 A+ 요점 정리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진만성 상임감사님 모시고 A+ 청렴 실천 활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임감사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23년 11월에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로 취임한 진만성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 지원을 위해 재단의 주요 업무가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한 후 그 개선 사항에 대해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통제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이라고 한다면 또 따로 특별한 활동이 있을까요? 예, 저희 재단에서 상임감사뿐만 아니라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들과 모든 임직원이 몇 가지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바지 윅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바지란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의 슬로건에서 앞글자를 따서 만든 청바지와 윅스는 집중 추진 기간을 말하는 합성어입니다. 그 외에도 청렴 윤리 퀴즈 맞추기, 청렴 4컷, 부패는 컷이라는 재미 요소를 가미한 청렴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 실천 서약서 작성,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의 신고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기관이라서 그런지 청렴 조직문화 구현 방식이 다른 기관들과 좀 차별이 되고 또 신선하고 재미까지 선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3년 11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의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 들어볼까요?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로 취임 이후 재단의 학자금 지원에 대한 강력한 내부 통제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개입이나 비리에 노출되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까 내심 걱정하였습니다. 재단의 모든 업무는 1차적으로 IT 기반으로 처리됨에 따라 부당한 노출에 최소화되어 있었고 2차적으로 내부 통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종 방어선인 감사실의 빈틈없는 내부 감사 체계가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이자 운영 방침인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상임 감사로서 견제와 지원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재단의 학자금 사업 제도를 검토하고 장학생 선발이나 각종 계약 등 업무가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부 통제 시스템은 잘 갖춰 있는지 확인 검사하여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원 소식과 행사 소식 그리고 상임 감사님과 함께 한국장학재단을 알아보는 알찬 시간이었는데 다들 머릿속에 내용 쏙쏙 잘 담았겠지? 이제 9월이지만 아직까지 많이 덥다. 그러니까 건강관리에 여전히 잘 신경 쓰고 있길 바랄게. 그럼 쌤은 10월에 다시 돌아올게. 안녕!